1.5 가구.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공간, 시간,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완전한 자유를 지향한다. 하지만 극심한 고물가로 혼자만의 생활을 지키기 버거워지고 고독과 불안도 밀려온다. 혼자이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그 지점을 비집고 새로운 가구 형태가 발아오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 삶,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연한 연결감 0.5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이러한 가구 형태를 1.5 가구라 명명한다. 1은 침해 불가한 자율성을, 0.5는 선택적 연결감을 지칭한다. 1.5는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수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새로운 가구의 모습이다. 1.5 가구는 지원 의존형, 독립지향형, 시설 활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각기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초솔로 사회의 고독을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용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1.5 가구의 특성을 공유한다. 이 초솔로의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는 섬이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1.5 가구는 바로 이 고립과 부담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고안해낸 가장 실용적인 전략적인 연합이다. 우리는 모두 섬이라는 고독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 섬들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례 1. A는 혼자 산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산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자신의 반려존재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살림을 도와주는 부모님 때문이다. 그는 고양이와 반려식물을 기르며 수집하는 피규어도 많다. 최근에는 반려도를 들여놓았다. 부모님은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데 종종 찾아와 밑반찬도 주시고 살림을 도와주신다. 가끔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도 함께 하는 탓인지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다. 사례 2. B는 동성애 파트너와 회사 근처에서 둘이 산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다. 서로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룸메이트 매칭 앱을 통해 동거인을 구했는데 독립적인 성향도 비슷할 뿐더러 월세 및 관리비 50대 50 분담, 공용 공간 청소는 매주 토요일 교대로, 사전 동의 없이는 외부인 출입 금지 같은 명확한 계약 조항을 서로 잘 지키는 탓에 함께 사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 거실과 주방은 공유 공간이지만 각자의 방문을 닫는 순간 서로의 사생활은 혼자 사는 듯 완벽하게 존중된다. 사례 3. C는 이번에 코리빙 하우스라는 이름의 공유 주거 서비스로 이사했다. 이곳의 개인 공간은 작지만 크게 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공용 공간이 분명히 넓고 기능도 많기 때문이다. 층마다 부엌이 있어 가끔 조리도 할 수 있고 작은 도서실에서 독서와 업무도 볼 수 있으며 특히 1층 카페 겸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요가나 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 개발도 도모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관리비는 다소 비싸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 살던 원룸과 달리 이곳은 혼자 살아서 불편하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은 1인 가구인가 아닌가? 의견상 A와 C는 1인 가구로 분류되겠지만 완벽한 혼자는 아니다. A는 반려동물과 식물,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부모님이 시간을 채워주고 있으며 C는 자기 방에서 혼자지만 문을 열고 공용 공간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B의 경우는 겉으로 보면 2인 가구라 할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의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다. 월세를 나눠낸다는 경제적 필요 이외에는 누군가와 동거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는 나노 사회로서의 이행이 빨라지고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1인 가구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 하기도 애매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존 가구 개념으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됐다. 당신은 얼마나 싱글이세요? 나노사회,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이상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되 심리적인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 0.5를 전략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의 새로운 주거 방식을 1.5 가구라 부르고자 한다. 1.5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새로운 가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5 가구는 전통 가족도 완전한 1인 가구도 아닌 그 경계 위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가구이다. 이는 4인 혹은 5인 가구와 같이 정수로만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 시대 가족의 빈틈을 채우는 새로운 소수점 단위의 가구 형태다. 1.5 가구는 초솔로 사회의 고독을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다. 자율성과 연결감의 완벽한 조화를 찾아서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 완벽히 독립된 1인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혼자인 동시에 함께이고 함께이면서도 혼자인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1.5 가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오롯한 자율성을, 0.5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연결감을 의미한다. 좋은 관계는 자율성과 연결감을 함께 만족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될 때 웰빙을 함께 만족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될 때 웰빙 수준이 가장 높다. 1.5 가구가 찾는 것도 이 균형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삶에 실용적으로 연결되는 연대가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1과 0.5가 결합된 1.5는 혼자인 것보다는 든든하지만 완전한 공동체보다는 가벼운 새로운 시대의 관계 맺음 방식을 보여주는 사회적 수식이다. 현대인들이 이 1과 0.5를 어떻게 조합해 나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 흔히 현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속하고 있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집단주의 사회였다. 소속 집단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인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처럼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을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관계는 나라는 온전한 개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시작된다. 우리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집단의 정체성에 개인을 종속시켰던 과거의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의 사적인 공간, 나의 시간, 나의 가치관은 온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이다.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직원이든 알바든 내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또 내가 직접 꾸미고 관리하는 공간이 주는 자율성은 만족감이 커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1.5 가구 FGD 발화 중에서 일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자율성이란 내 삶은 내가 조정한다는 강력한 기본 욕구를 의미한다. 작은 집이라도 내가 꾸미고 내 취향대로 설계하고 일정한 내 리듬을 맞출 때 만족스럽다. 가족 모임도 참여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일의 세계관을 지킨다. 자율성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의 원천이다. 행동의 이유가 자율성에서 나올 때 스스로 납득되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다. 이러한 경향은 선호하는 거주 공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청약 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용 17평형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3대 1을 넘었다. 보통 국평이라고 부르는 25평보다 약 1.8배가 높은 수치다. 심지어 가격도 역전됐다.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중
13개구에서 전용 17평형의 평당 가격이 25평형을 앞섰다. 내부 구획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방 2개, 욕실 1개를 기본으로 했다면 요즘은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혼자 살아도 필요한 공간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소형이라도 생활의 총량은 커지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주고 수요의 축을 바꾸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0.5 선택할 수 있는 연결감. 자유로우나 고독하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자유가 치러야 할 필연적인 대가가 고독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관계에 대한 욕망은 근원적이며 이는 자율성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아니, 자율성을 강조할수록 이 연결감은 더 중요해지는지도 모른다. 이 연결감을 해결하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이 총합이 바로 숫자 0.5다. 여기서 0.5는 완전한 결합이 아닌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연결감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골라서 설치하듯 내 삶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심리적, 물리적 유대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0.5 관계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수정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0.5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연결될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이면 어디든 소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가 편하다는 말도 사실은 어딘가에 소속돼 있으니 가능한 말이죠.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1.5 가구 FGD 발화 중에서 연결감을 갖더라도 자율성은 지켜야 한다. 즉, 연결감이 자율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0.5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첫째, 선택 가능의 원칙이다. 속된 말로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밥을 먹고 외로움을 달래지만 부양이나 장기 의무 같은 과도한 기대는 없다. 즐거움은 나누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둘째, 최소 관여의 원칙이다. 함께 공존할 때는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아야 편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방해하지 않는 공존이 기본이다. 기왕이면 조용한 사람끼리, 활동적인 사람끼리 묶인다. 셋째, 효용 충족의 원칙이다. 현실에서 효용이 있어야 한다. 아플 때의 돌봄, 소득이 흔들릴 때의 자원, 외로움 완화를 위한 정서적 지원처럼 뭔가 실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1.5 가구의 세 가지 유형. 1.5 가구는 단 하나의 고정된 모델이 아니다. 이는 개인화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고안해낸 여러 형태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스펙트럼에 가깝다. 그렇다면 1.5 가구들은 이 1과 0.5를 활용해 어떻게 자기만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외로움과 생활 불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결감을 확보하는가? 다시 말해서 1.5 가구에는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가? 도입부에서 나오는 ABC의 경우를 들어 기존의 의존형, 독립지향형, 시설 활용형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지원 의존형, 1.5 가구,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 부모님과 친하다 보니 따로 살아도 매일 연락해요. 그날 할 일을 서로 공유하고 중간 지점에서 저녁을 먹기도 해요. 마치 학교에서 종례 조례를 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죠.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1.5 가구 FGD 발화 중에서 혼자 산다지만 부모님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식사까지 자주 하는 그녀는 과연 온전히 독립한 1인 가구일까? 자신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정서적 외로움이나 생활적 미숙함이 느껴질 때면 주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1.5 가구의 첫 번째 유형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첫째, 생활력이 부족할 때이다. 이 경우 지원은 주로 부모님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다. 생활력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자신만의 취향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처럼 일상을 스스로 꾸리는 역량이다. 대형 쓰레기 버리기, 가구 조립하기, 전구 교체하기 같이 생활을 꾸려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아우른다. 특히 젊은 가구주들은 학업이나 업무는 능숙하지만 자신의 생활 속에 속출하는 구멍을 메우기에는 아직 경험이 적다. 이 빈틈은 먼저 가족의 도움으로 메운다.
반찬을 받는 수준을 넘어 함께 식사하기의 빈도가 늘었다. 전국 청년층 만 25에서 36세를 대상으로 한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직접 요리하기 비율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간편식이나 밀키트 이용은 각각 12.2%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 식사 비율인데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고물가 속 1인 가구가 1.5 가구로 전환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둘째,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할 때다. 1.5 가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존재를 삶에 연결한다. 어디든 소속돼 있지 않으면 외롭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독립성은 유지되길 원한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기보다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거리의 관계를 선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양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1.5 가구 FGD의 한 참여자는 고양이는 20분만 놀아주면 이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2022년 7월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반려식물, 비혈연 동거인 순으로 가족에 포함됐는데 함께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려동물이나 식물에 더 높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독립지향형 1.5 가구 함께 살지만 독립적이어야 방이 두 개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고 거실에 같이 있어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해요. 딱 식사만 같이 하죠. 혼자 살 땐 대충 먹었는데 친구와 살면 뭐라도 해먹게 돼요. 트렌드 분석센터 1.5 가구 FGD 발화 중에서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1.5 가구의 이야기다. 이들은 1.5 가구의 두 번째 유형으로 1인 가구 1인의 자유와 2인의 안정을 동시에 잡는다. 원칙은 간단하다. 공간, 역할, 시간을 나누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함께 사는 친구를 미국 친구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가 독립적이되 부담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 방식은 어떨까? 과거의 룸메이트가 주로 대학생 시절 끈끈한 우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생활의 이미지였다면 오늘날 룸메이트 문화는 전혀 다르다. 바로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계약관계로 뭉치는 전략적 룸메이트이다. 이들의 결합은 우정이 아니라 살인적인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가깝다. 이들의 관계는 룸메이트 매칭 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취미나 성격이 아니다. 이보다는 청소 주기, 소음 민감도, 샤워 시간, 외부인 방문 규칙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 습관의 궁합이 더 중요한 매칭 기준이 된다. 마치 데, 데, 데이팅 앱처럼 이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충돌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른다. 이렇게 만난 이들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대개 상세한 동거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용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의 청소 당번, 휴지나 세제 같은 공공재 구매 비용 분담 방식,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정 노동의 비용 없이 오직 동거의 실용적인 이점만을 취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들의 삶은 따로 또 같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퇴근 후 거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주말 아침에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함께 사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여럿이 사는 경우에도 서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시간 맞춰 귀가해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풍경은 이제 드라마에나 나오는 추억의 풍경이 됐다. 서로의 식성이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냉장고 칸을 분리해 각자 자기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쓰기도 한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 커플은 킹 사이즈 대신 싱글 침대 두 개를 붙여 쓴다. 1.5 가구의 공간은 옮기기 쉽고 필요하면 확장한다는 원칙으로 구상한다. 그렇기에 접고 펼 수 있는 모듈형 가구가 적합하다. 종이 침대를 비롯한 종이 가구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 이런 배경에서 설명 가능하다. 가구 기업 페이퍼팝의 종이 침대의 판매 건수는 2019년 출시 후 누적 3,000대를 넘겼다. 수납 공간이 모자라면 밖으로 뺀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는
공간에 외장하다라고 할 수 있다. 1.5 가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니 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 신드롬의 경우 사업 확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2024년 창업 8년 만에 100호점을 열었다.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고 산다는 젊은 층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1.5 가구의 모습도 속속 등장한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나타난 코포런팅, 협력 양육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의 이혼이 아이에게 한쪽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다면 코포런팅은 부모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법적인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일관된 양육 원칙을 공유하며 때로는 명절이나 아이의 생일날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 경제적 필요나 돌봄 문제로 자녀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사는 느슨한 합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재구성된 가족이다. 과거의 합가가 세대 간의 갈등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았던 것을 교훈 삼아 이들은 함께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현관문이나 주방, 화장실을 분리하여 따로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의 설계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거 공간은 공유하지만 각자의 사생활과 경제적 독립은 철저히 지킨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 모델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가구가 느슨하게 연합된 1.5 가구의 한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중국의 우종호는 로맨스 없이 친구로 동거하고 비용은 부담하며 각자 연애는 자유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이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느슨한 연결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LAT라는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깊은 애정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집에서 따로 거주하는 형태의 관계도 존재한다. 연인이거나 결혼한 관계이면서도 한 집에 살지 않는 것이다. 시설 활용형 1.5 가구, 모여 살아 더 편리해요. 자율성은 지키고 외로움은 덜고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받는 것이 코리빙 하우스나 쉐어하우스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하숙집의 개념이 아니다. 각자의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보장되지만 넓은 거실과 주방, 때로는 작업실이나 루프탑 같은 매력적인 공용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의 코리빙 하우스는 7,371 가구로 2016년 대비 4.8배 늘었다. 연간 약 30% 성장한 셈이다. 주거가 공간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거 서비스의 트렌드를 살펴보자. 먼저 공용의 영역이 커진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코리빙 하우스 에피소드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 유닛의 중위 월세는 약 113만 원이다. 서울 평균 오피스텔 월세 대비 1.5배 정도의 고가다. 하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다. 공용 주방, 헬스장, 라운지, 코워킹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서비스 덕분이다. 한 입주민은 공용 오피스 덕에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외부의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면 부담이 크지만 코리빙 유상 공간은 외부 임차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입주민과 비용을 분담하면 규모의 경제도 누릴 수 있다. 카카오톡 정산하기로 배달비를 바로 나누는 것과 같은 원리다. 1.5 가구 FGD에 참여했던 쉐어하우스 거주자는 캡슐 세제가 나눠 쓰기 쉬워 만족도가 높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담을 공유했다. 실제로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캡슐 세제의 시장은 2019년 156억 원에서 2024년 434억 원으로 178.2% 상승해 초솔로 가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최소 단위로 분할하여 비용을 줄이는 제품으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픽셀 라이프 키워드 참조. 앞서 언급한 독립지향형 1.5 가구처럼 2인 가구 이상에서도 독립적 생활에 대한 선호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선택에서도 공용시설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024년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커뮤니티가 특화된 주택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였으며 20%의 응답자가 주택 선택 요인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선택했다. 공용 라운지, 스터디룸,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의 완성도와 운영 품질이 실제 주택 구매 의사를 결정한다. 1과 2의 중간 지점, 1.5 가구의 배경. 지금까지 설명한 1.5 가구의 공통점은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느슨하고 실용적인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일종의 인간관계의 전략적 제후다.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데는 어떠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까? 초솔로 사회. 첫째, 1.5 가구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솔로 사회의 도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용은 이미 40%를 훌쩍 넘었었다. 이는 단지 솔로가 많아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치관이 극도로 개인주의화한 초솔로 사회가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고, 전통적인 가구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대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추앙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초솔로 사회는 왜 심화되는가? 단순히 사람들의 가치관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 압력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가 장시간의 고밀도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디는 이런 구조를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표현한다. 불규칙 근무나 부름이 오자마자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는 온콜 대응을 상수로 요구하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결혼과 동거는 미뤄진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1인 가구 연구에 따르면 작업시간 구조가 혼인이나 동거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교육, 공공산업은 규칙적 근무로 기혼 비율이 높은 반면 금융, 미디어, 문화, 지식산업같이 시간 변동성이 큰 직군일수록 미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사회 구조가 가구의 선택과 유형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완전한 자유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고립의 심화다. 나라는 섬들이 끊임없이 펼쳐진 초솔로 사회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 결국 개인들은 완전한 고독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이 가졌던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의 굴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필요. 1.5 가구의 등장은 1인 가구의 취약을 넘어서려는 노력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외로움에 더해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혼자 살면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주거비, 식비, 생활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비와 생활비 그리고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점점 더 버거운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괜찮은 원룸의 월세를 혼자 부담하려는 것은 사회 초년생이나 프리랜서에게는 큰 압박이다. 그래서 1인 가구의 1.5 가구화, 즉 공간 공유와 합리적 비용 분담은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 특히 젊은 층과 은퇴 후 소득이 고정된 시니어에게 유효하다. 1.5 가구 FGD 20대 참여자는 혼자 살 땐 월급이 월세와 식비로 사라졌는데 친구와 살며 저축이 생겼다고 말했다. 외로움 완화도 있지만 핵심은 비용 구조에 최적화다. 이 선택은 삶의 질도 올린다. 줄어든 지출을 최근 젊은 세대의 화두인 자기계발이나 취미에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현실적 효용이 1.5 가구를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만든다. 1.5 가구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새로운 생활 패턴의 등장은 언제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정책적인 대응도 필요로 한다. 1.5 가구라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적 집단의 구상은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인 가구처럼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전통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 사이에 미미한 지점에 이들만의
특별한 욕구가 존재하며 이 욕구를 정확히 파고드는 기업에게 기회가 지워질 것이다. 행정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초점이 이동해 가는 가운데 이제 1.5 가구의 생활 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상품 서비스, 적정 거리를 팔아라. 1.5 가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딜레마는 연결되고 싶지만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는 이중적 욕구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만큼만 깔끔하게 연대하는 적정 거리다. 바로 이 적정 거리를 조율하고 유지해주는 솔루션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다.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느슨하게 대응하려는 1.5 가구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하는 공간, 즉 집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아파트는 핵가족을 위해 설계됐고 비좁은 원룸은 완전한 고립을 강요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1.5 가구의 복합적인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하드웨어로서 코리빙 플랫폼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쉐어하우스가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갖춘 모델이었다면, 진화된 코리빙 플랫폼은 개인의 독립 공간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생활 케어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한 서비스로서의 주거 모델에 가깝다. 입주민은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를 구독하게 된다. 미래의 코리빙 플랫폼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법령적인 공간을 넘어 특정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테마형 코리빙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다. 창작자들을 위한 크리에이터 빌리지에는 공동 작업실과 녹음 스튜디오 전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앙트레프레너 하우스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미팅룸, 그리고 투자자 연결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펫 프렌들리 코리빙이나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코리빙처럼 특정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문화된 주거 모델의 등장이 예견된다. 궁극적으로 가장 진화한 코리빙 플랫폼은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꾀할 것이다. 건물 1층에는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카페, 서점, 헬스장 등을 운영해 코리빙 하우스 자체가 새로운 동네 사랑방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미래의 부동산 개발은 더 이상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